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가지고 돌아와 봤습니다. 콘텐츠 이름은 대본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콘텐츠의 5가지 특징을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영상은 형식과 대본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영상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니까 형식도 갖추어야 되고 대본도 열심히 써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형식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본 없는 이야기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본이 없는 점이랑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녹음을 하는 게 처음이니까 미숙한 점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씩 진행된다는 건데요. 제가 앨범 리뷰를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5개씩 쌓일 때마다 그 5개를 묶어서 한 영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이 100% 들어간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이 컨텐츠 제목처럼 대본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제가 이 앨범을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걸 바로바로 말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개인적인 경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영상의 맨 마지막마다 평점을 항상 남기는데 이 평점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이 평점이 왜 이렇게 부여를 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연히 이 영상이 그래도 그 앨범에 대한 이야기니까 옛날에 제가 올렸었던 앨범 리뷰 영상이랑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미리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4번에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앨범을 제가 모를 수도 있듯이 제가 올리는 앨범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앨범만 찾아서 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발표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최대한 자유롭고 더 러우한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선인장화부터 AAA까지 순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 5개는 제가 만든 앨범 리뷰 영상 처음부터 5번째 거죠. 이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말리게 선인장화부터 볼게요. 일단 이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덧말리게 선인장화 리뷰 영상에 대해서 영상 퀄리티부터 이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덧말리게 선인장화 영상이 완전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지금도 편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편집 퀄리티도 정말 안 좋고요. 목소리 녹음 퀄리티도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의 퀄리티가 완전 개똥일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첫 번째 영상이니까 조금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앨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이 선인장화가 발매되었을 때 당시 반응과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선인장화가 그때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죠. 왜냐면 덧말릭이 이제 안 좋은 미투 사건으로 연루되고 딱 엄청 긴 시간 동안 잠수를 탔는데 갑자기 이 선인장화라는 엄청 훌륭한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뭐 그 사실만으로도 파격적이었던 건 아니고 랩을 진짜 잘했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느끼기로 이 선인장화가 나왔을 때 딱 들었어요. 근데 랩을 딱 듣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씬에서, 이 한국 힙합 씬에서 덧말릭 이 선인장화의 덧말릭보다 랩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너무 제 머릿속에 세게 박혔어요. 왜냐면 분배 프로덕션에서 이제 깔끔하고 정교한 랩을 막 꽂는데 그게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 일관된 재즈한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인장화가 발매되었을 때 덧말릭이 곧 한국 힙합 진짜 거의 탑은 아니어도 높은 위치를 먹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저는 선인장화 CD도 지르고 바이닐 판매할 때 한정판 바이닐도 구매하고, 그래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거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빌스텍스의 디톡스랑 이 선인장아 두 개가 거의 대결 구도였죠. 거의 절반 대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디톡스가 60% 선인장아가 40%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 뭐 선인장아가 아쉽게 져서 결국 디톡스가 받았죠. 그럼에도 선인장아가 받았어도 딱히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 정도의 좋은 퀄리티의 앨범이 아니었을까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앨범은 클래식에 집착한 앨범이다.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그 제 영상에 아니 제 유튜브에 이제 선인장아 앨범 리뷰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이 앨범은 제가 클래식을 엄청 클래식에 집중한 클래식에 목맨 앨범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외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힙합에 있는 뭐 사운드나 그런 가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와가지고 엄청 많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브를 좋아하시면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시고 뭐 리마인드 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앨범의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항상 앨범 리뷰 마지막을 보면 평점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 앨범을 제가 4.5점을 줬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4.5점이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점으로 정정하도록 할게요. 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선인정화라는 게 이 영상이 가장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평점의 기준이 잘 안 잡혀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한다고 너무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은 이제 제 스스로에게 있지만 다시 정했을 때 이제 4점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로 이제 바꾸도록 할게요. 덧말리게 선인장아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애비의 독립음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앨범은 컨셉 앨범이죠. 사실 뭐 독립음악이라는 제목도 독립영화에서 따왔듯이 뭔가 최애비가 주인공으로서 하나의 서사가 진행되죠. 일단 첫 번째 트랙부터 뭔가 연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극을 만들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앨범이죠. 사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음악을 첫 번째 트랙부터 만드는 것은 뭐 흔한 일은 아니니까 물론 가끔 가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희귀한 케이스다. 애초에 컨셉 앨범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힙합에서 컨셉 앨범이 더 많이 없으니까 뭐 이런 애초에 독립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독립 음악 이런 제목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희귀한 케이스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앨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또 놀라웠던 점은 이 앨범의 주제죠. 자존감을 음악으로 해소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음악으로 해소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뭐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난 것 같고 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뭐 그거는 인간이라면 웬만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느껴봤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혜빈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뿐이죠. 뭐 그 주변에는 본인보다 잘 나갔던 주변 래퍼들이 있었던 거고 최혜빈님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음악으로 해소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높게 삽니다. 왜냐면 사실 본인의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쪽팔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만큼 다짐을 했다는 거니까 뭐 그거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실패적이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 낮은 자존감을 음악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사실 반응도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그랬으니까 더 그런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루감인데요. 제가 이 지루감이라는 키워드를 왜 넣었냐면 사실 이 독립음악이 웬만하면 호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끔 불호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주로 불호인 이유가 좀 지루하다. 프로덕션이 너무
일관되게만 진행돼서 조금 듣기가 힘들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들었을 때 너무 따뜻하고 이제 암울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일관된 분위기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충분히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사들이나 뭐 그런 서사의 구조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낮은 자존감이나 자책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어머님께 뭐 죄송한 그런 마음, 뭐 어쨌든 이런 세계들이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좀 힘이 빠지고 뭐 힘이 빠지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듣는 사람이 듣기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뭐 이 앨범이 불호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저는 공감한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것도 평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앨범을 3.5점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린 선인장하에 4.5점을 준 것처럼 이때도 제가 이 앨범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3.5점으로 좀 짜게 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4점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4점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평점을 바꾸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두 개만 좀 초창기 영상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의 앨범 리뷰 영상에서는 절대 평점을 바꾸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앨범은 저스티스와 팔로알토의 For the Youth라는 앨범이죠. 첫 번째로 사실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이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된 음반치고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수록곡들도 진짜 많고요. 근데 그 곡들의 퀄리티가 다 정말 준수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길이가 길수록 지루하고 곡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앨범은 딱히 그런 거는 못 느낄 그런 곡들로만 가득 차 있죠. 뭐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이 있고 메시지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조금 높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김에도 상당히 준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거조차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죠.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뭐 힙합 음악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앨범이 딱히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있었다 해도 저는 이 앨범이 그런 메시지를 진짜 담백하게 담은 그런 앨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앨범 중에 최고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뭐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왜냐면 앨범의 제목 자체가 For the Youth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앨범이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이제 사랑에 관련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헤매는 청년들을 위한 노래들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청년들에게 조언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 꿈에 대한 키워드, 꿈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등 이렇게 엄청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이 앨범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 최애 트랙에 대해서, 그냥 이건 좀 제 얘기긴 한데, 제 최애 트랙은 현재로서는 서울 로맨스라는 트랙이랑 러브 앤 드렁크라는 트랙이에요. 뭐 저는 이 두 곡에 뭔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뭔가 따뜻한데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뭔가 좀 그래도 이 앨범의 수록곡들 치고는 굉장히 멜로디 라인도 대중적으로 잡혀 있고, 랩도 뭐 난이도가 딱히 높지 않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게 준수한 랩을 뱉는데, 뭔가 그래서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냉소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 앨범 이 두 수록곡이 서울이라는 장소에 대한 곡이잖아요. 뭐 러브 앤 드렁크는 이제 술 먹고 서울밤에 대한 이야기고, 뭐 서울 로맨스는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했듯 뭐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소개한 그 서술한 곡인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그렇고 뭐 사운드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앨범의 이 두 수록곡이 최애곡이고요. 근데 이 제 최애 트랙이 사실 바뀌어서 이 두 곡이에요. 왜냐면 이 For the Youth는 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최애곡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게 명반의 특징 중 하나이죠. 들을 때마다 최애곡이 바뀐다는 거. 그게 이제 다양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앨범이고, 그만큼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앨범의 최애 트랙은 자주 바뀐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개가 있다. 사실 이 두 개는 영원히 제 최애 트랙 중 하나고요. 앞으로도 뭐 평생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 앨범은 4.5점을 줬는데 저는 뭐 이거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할 이야기는 없어요. 4.5점을 준 이유는 제가 위에서 말한 게 사실 다 근거죠. 길이가 김해도 곡들의 퀄리티가 좋고 준수하다. 또 이제 한국 사회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뭐 희망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뭐 그런 메시지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애 트랙이 바뀔 정도 맨날 바뀔 정도로 뭐 곡들의 퀄리티가 전부 다 준수하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4.5점을 줬어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For the Youth라는 앨범이 엄청 뭐 유기적이고 서서가 있고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각 곡마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4.5점을 줄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요약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뉴진스의 데뷔 앨범이죠. 이것도 사실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자, 첫 번째로는 다른 아이돌과는 다른 바이브라고 이제 제가 써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사실 음악사에 또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뉴진스의 등장 이전까지 한국의 K-팝, 이제 특히 여자 아이돌 K-팝의 흐름은 굉장히 걸크러쉬한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이 뉴진스는 오히려 반대의 음악을 들고 나온 것이죠. 사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음악이에요. 애초에 그냥 음악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로웠다는 거죠.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특히 에스파나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이었고요. 걸크러쉬했죠. 날렵하고 이제 좀 장악하는 그런 무대 퍼포먼스도 가지고 있었고, 음악 자체도 전자음악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아니 우리 대중을 장악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뉴진스는 그거랑 딱 반대였죠. 뭔가 다 같이 노는 느낌이고, 그래서 편하고 어떤 사람이든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아이돌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이고 다른 바이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다. 그걸 이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일낼 것 같은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상당히 실험적인 선택이었죠, 우리나라에선. 근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고, 이 앨범에 이어서 디로나 OMG 둘 다 뭐 맨 처음에는 애매하다 뭐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따라 부르고 있고요. 뭐 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이 뉴진스라는 그룹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그룹이 심지어 지금 나이가 엄청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앞으로의 활동 기간도 당연히 더 길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들의 곡이 세상에 나온 게 아마 6곡밖에 없을 텐데 너무 다 퀄리티가 좋고 이들이 밀고 있는 방향성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이 그룹이 성장할지 저는 가늠이 안 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뭐 이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 EP 앨범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250이라는 프로듀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2022년에 250은 솔로 앨범 뽕도 발매하고, 이 뉴진스 2022년에 가장 강하게 강타했던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도 거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상당히 그의 멋진 역량을 보여줬죠. 그래서 250이 사실 2022년에 아티스트로 안 뽑히면 조금 그렇지 않나. 너무 답이 뻔해가지고 250 안 줄 수가 없을 텐데 아마. 근데 안 줄 수도 있기는 하나. 왜냐면 250이 사실 이 뉴진스 프로젝트 말고도 뽕으로 진짜 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미친 앨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너무 좋게 들은 앨범이고 거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의미가 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50을 정말 높게 삽니다. 뭐 솔로 앨범을 내고도 이렇게 뉴진스 곡으로도 정말 그가 얼마나 음악 잘하는 사람인지를 또 보여줬죠. 그래서 뭐 이런 3번에 250 그는 신인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왜 3.5점밖에 안 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죠. 일단 3.5점을 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EP 앨범이라는 점과 수록곡이 아직 4개밖에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
수록곡도 4개밖에 없고 앨범의 길이도 길지 않으니까 4.5 이상은 절대 못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봤자 4.0을 주려 했는데 그래도 이 앨범이 뭐 그만큼의 음악성을 보여주었다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중적으로는 진짜 훌륭한 노래고요. 저도 너무 좋아서 플리에도 있고요. 그런 노래인데 뭐 그래도 대중성과 이 평점은 조금은 저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3.5점을 줬어요. 근데 이 점수가 다가 아닌 게 뭐 저도 이 뉴진스 퍼스트 EP 이거 진짜 좋아하고 4개의 수록곡 전부 다 가끔 들을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3.5점이라는 점수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금 포텐셜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포텐셜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점수랑 상관없이도 그냥 앞으로도 사실 2023년도 앨범을 아마 낼 건데 그 앨범에서 다시 보여주면 되고요. 더 만약에 수록곡이 많으면 대중들은 더 좋아하겠죠. 이들의 음악 그냥 다 엄청 포근하고 좋은데 그게 뭐 4-5곡이 아니라 뭐 7, 8곡 이 정도만 나와도 대중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저는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더 적은 점수를 줬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뉴진스는 거의 극찬만 하다가 끝났네요. 어쨌든 바로 이제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앨범은 릴 보시핏의 AAA. 이것도 제가 극찬밖에 안 했던 앨범 중 하나이죠. 일단 트랩 대표작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완전 정통적인 트랩의 요소는 많이 보이는 앨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정통 트랩 뭐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변형된 음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트랩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뭐 드릴이나 뭐 레이지 그런 걸 중심으로 상당히 그냥 본인의 그 프로듀서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음악이 세상에 진짜 많죠. 그래서 뭐 트랩 대표작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릴 보시핏의 AAA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지금 릴 보시핏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AAA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대단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이렇게 비트를 찍을 수 있는 프로듀서가 있나? 라는 의심을 한국 힙합 팬들은 다 하고 있을 때 릴모시핏이 이 앨범을 딱 가지고 나왔죠. 왜냐면 지금도 뭐 프로듀서 앨범들 좀 있긴 한데 이것만큼 좋은 앨범은 없거든요. 그냥 이게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코드쿤스트 앨범이나 뭐 토일 앨범 혹은 릴 보시핏 말고 그 그룹 이름으로 낸 앨범들이랑 다 비교를 해도 AAA보다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중성을 어느 정도 노린 앨범들이었고 다른 거는 그래서 이 AAA는 한국에도 이런 프로듀서가 있다.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프로듀서가 있다. 외국 힙합 충분히 비빌 수 있는 프로듀서이다. 뭐 이런 걸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꼭 써놨어요. 뭐 그리고 그 밑에 스펙트럼이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스펙트럼 진짜 넓고요. 뭐 다이하드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뭐 요 같은 그런 신나면서도 이제 퀄리티도 좋고 뭐 그런 곡들도 만들 수 있고 뭐 제가 뭐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그거 곡 제목 모르겠는데 비스텍스랑 미란이 한 거 약간 레이지 느낌의 곡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스펙트럼은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프로듀서이다 이렇게 뭐 또 칭찬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올해 아마 앨범을 낼 거라고 예고를 했죠. 카니에 웨스트나 뭐 팀발랜드 이제 초창기 2000년대 초창기 분위기로 앨범을 낸다 했는데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외국 힙합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AAA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온 앨범의 퀄리티가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뭐 얼마 전에 스윙스가 예고한 것도 그렇고 올해 앨범 진짜 야무진 거 많이 쏟아지면 진짜 풍족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국 힙합이 다시 이제 전성기까지 아니어도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점인데 이것도 줄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생각해서 보면
4.5점이 뭐 이해가 안 되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이나 20년 있다가 20년 후에 이제 이 앨범을 바라본다? 그럼 이만한 앨범이 있을지 애매하거든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더 지금도 높게 살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한국인이 이 정도의 프로듀싱 능력을 가진 한국인이 이런 앨범을 다시 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4.5점이라는 점수가 그래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곡들이 다 개성 있고 피처링진들도 진짜 좋았고 뭐 이 앨범만의 어느 분위기도 잘 잡혀 있고 그래서 뭐 4.5점이라는 점수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앨범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금 말에 더듬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도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